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이 너무 맑은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너무 많이 보면 탈이 난다고. 경상도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5살짜리 계집아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맑다 못해 투명해서 사람들은 그 눈을 마주치면 괜히 가슴이 서늘해진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 눈에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보였습니다. 배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보였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를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마을의 흉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으로 조선에서 가장 억울한 백성 300명을 살려냈습니다. 그것도 관아도 임금도 아닌 오직 자신의 두 눈과 두 손만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지매, 오늘 저녁에 집에 불 나겠네요. 점례 아지매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개구리를 들여다보던 계집아이가 해맑은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귀신 씨였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거라. 아지매는 손을 내저으며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습니다. 보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개구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지매 눈 안에서 불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미에게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것처럼 그냥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점례 아지매네 부엌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궁이 옆에 무심코 쌓아두었던 솔가지 더미에 불씨가 튀었고 순식간에 부엌 한쪽 벽이 타올랐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물을 퍼부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절반이 까맣게 그을렸고 며칠치 양식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바람골 우물가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미는 방앗간 처마 밑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갔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불난다고 했다지. 어떻게 알았을까?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그게 현실이 된 거 아닐까? 사람들의 목소리는 신기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잘못한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솔바람골은 경상도 밀양고을에서 동쪽으로 반나절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소량이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인심이 후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이 집 저 집에서 떡 냄새가 났고 누군가 아프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돌보았습니다. 보미는 그 마을 방앗간 옆 작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복내 할매였습니다. 어깨가 굽고 손마디가 굵은 노파였지만 웃음이 많고 말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보미의 어미는 보미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비라는 자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내 할매가 불쌍하다며 거두었습니다. 밥이나 먹이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미는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새벽이면 방앗간 마당을 쓸었고 복내 할매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먼저 달려가 받아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소나무 숲을 뛰어다니며 놀기를 좋아했고 시냇가에 앉아 물고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해바라기 같다고 복내 할매는 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문제였습니다. 보미의 눈은 맑다 못해 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을 마주치면 괜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느낌이 든다며 불편해했습니다. 사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미의 눈에는 진짜로 뭔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 곧 일어날 일이 보였습니다. 불이 보이기도 했고 물이 넘치는 것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 안에서 빈 눈이 보이면 얼마 뒤 그 집 농사가 망했습니다. 누군가의 눈 안에서 희뿌연 안개가 보이면 그 사람이 곧 알아눕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미는 그것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말했습니다. 점례 아지매에게 불이 난다고 했고 막동이 할배에게는 논을 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동이 할배는 보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논을 팔아 장사를 시작했다가 2달 만에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 뒤로 막동이 할배는 보미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고 2번이면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3번이 되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이 씌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을 흉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봄이 곁에 오지 않으려 했고 어른들은 봄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봄이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왜 외로운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복례 할매만이 변함없이 보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에 보미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면 할매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여름 솔바람골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물이 줄어들었고 밭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땅은 갈라터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건조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다투었고 이웃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것을 두고 싸우는 일도 생겼습니다. 바로 그 가뭄이 든 여름 어느 날 솔바람골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을 15명이나 거느린 말 탄 양반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것입니다. 그 양반의 이름은 엄진사였습니다. 밀양 고을 안에서 현감과 사돈간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재물도 많고 권세도 높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데 거리낌이 없고 그것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데 능한 자라는 말이 고을 전체에 떠돌았습니다. 엄진사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 뒷산 일대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이달 안으로 전부 비워라.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미는 방앗간 처마 밑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진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지금까지 본 것들 중 가장 어두운 것이 보였습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불타는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무언가 더 크고 더 무거운 것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미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보이는 것이 두렵다고 느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엄진사가 내민 문서에는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솔바람골 뒷산 일대 토지가 엄씨 가문의 소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문서를 손에 들고 돌려보았습니다. 3대가 일궈온 땅이었습니다. 선산이 있고 밭이 있고 약초를 캐던 산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엄씨 가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먼저 관아로 따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돌아온 이들의 얼굴빛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현감이 이미 엄진사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서를 의심했다가는 관인 모욕죄로 잡혀올 수 있다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마을이 수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미는 그 며칠 동안 복내 할매 옆에 붙어 지냈습니다. 할매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방앗간 앞마당에 앉아 멀리 뒷산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매의 눈 안에서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보미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와중에 마을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당 훈장나리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의원이 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배가 끊어지듯 아프다고 했는데 딱히 잘못 먹은 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안어른 셋이 더 같은 증세로 알아 누웠습니다. 보미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가에 쭈그려 앉아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맑은 것 같으면서 어딘가 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미는 복내 할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할매, 우물이 이상한 것 같아요. 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복내 할매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미가 자꾸 조르자 마을 어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어른들이 우물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우물 바닥에서 죽은 짐승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살이 반쯤 삭은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물을 썩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땅을 지킬 힘도 없이 쓰러지면 그것을 틈타 내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엄진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물에 짐승을 넣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마을을 가득 채웠지만 그 분노는 쏟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보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훈장나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창백한 낯빛이 떠올랐습니다. 복내 할매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보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5살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보미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빛만 희미하게 땅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솔숲에서 내려왔고 소량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였지만 보미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의도적으로 소리를 죽이며 걷는 발소리였습니다. 보미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우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교활한 빛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미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미는 버둥거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손바닥이 입을 막았습니다. 보미는 그 손의 주인 눈을 보았습니다. 엄진사 하인의 눈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명령에 따르는 굴종이 뒤섞인 스스로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움직이는 눈이었습니다. 얼마 후 복내 할매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보미가 보이지 않자 찾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보미를 잡고 있는 것을 본 복내 할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가 우물에 짐승을 넣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아이가 마을에 병을 퍼뜨린 것입니다. 마을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미는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들고 우물로 가고 있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귀신 붙은 아이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는 아이라는 것이 이미 마을 사람 모두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복례 할매가 보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미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보미는 솔바람골에서 쫓겨났습니다. 관아에서 포졸이 내려왔습니다. 엄진사 하인의 신고였습니다. 마을에 병을 퍼뜨린 자를 고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현감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복례 할매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인이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관아 명이었습니다. 보미는 복례 할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의 눈 안에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미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그냥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보였는지 보미는 그 경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매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보미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집신 바닥으로 흙이 적게 느껴졌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아침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보미의 발이 느려졌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고 숲이 깊어졌습니다. 보미는 큰 소나무 뿌리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어미를 불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미였지만 그날은 어미가 보고 싶었습니다. 할매를 불렀습니다. 솔바람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석가래가 굵었습니다. 거기에 말린 약초 다발이 빼곡하게 묶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쑥 냄새, 당귀 냄새, 생강 냄새가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가득 도자기 약단지들이 있었고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의 생김새, 눈빛의 종류, 피부색의 변화를 적은 그림들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약초를 다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에 굽은 허리였습니다. 손이 굵고 거칠었습니다. 일어났나? 배고프제? 굵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경상도 말투였습니다. 그 노파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옥년 할매는 보미에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보미는 말없이 받아먹었습니다. 오래 먹지 못한 배가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보미는 주변을 제대로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소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새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보미는 옥년 할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미는 멈칫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숨긴 것이 없고 탐하는 것이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보아왔지만 이런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그 눈 안에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보미는 그날 옥년 할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솔바람골 이야기를, 엄진사 이야기를, 우물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보이는 것들 이야기를 한 번도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은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복례 할매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옥년 할매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중간에 어디 놀랄 것도 없다는 듯 약초를 다듬으면서 들었습니다. 보미가 말을 다 마쳤을 때 할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툭 말했습니다. 네 눈이 특별한 거 아는 기지?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다. 하늘이 준 기다. 근데 눈만 밝으면 소용없다. 마음이 밝아야 제대로 보인다. 욕심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면 그 눈도 흐려지는 기라. 보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새긴다기보다 그 말이 가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눈이 왜 있는지 몰랐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보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년 할매는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을 거면 배워야 한다. 밥만 먹고 있을 생각이면 내려가거라. 보미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옥년 할매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 것이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산에서 길어오는 샘물이었는데 길이 가팔라서 물동이를 이고 내려오면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잎이 어떤 것인지 뿌리가 어떤 것인지 냄새를 맡고 색을 보고 손으로 만져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쑥과 쑥부쟁이를 구분하지 못했고 당귀와 독화를 헷갈렸습니다. 옥년 할매는 틀릴 때마다 차분하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어떤 약초는 잘못 쓰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 모를 때는 절대로 쓰지 마라. 아는 것만 써야 한다. 보미는 그 말을 단단하게 새겼습니다. 글도 배웠습니다. 옥년 할매가 나뭇가지로 땅에 글자를 써가며 가르쳤습니다. 보미는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어렵다고 느끼기도 전에 외워졌습니다. 옥년 할매는 그것을 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다. 의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장기가 어디 있는지, 장기가 나쁠 때 얼굴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보미는 책을 읽으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눈 흰자 위에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폐가 나쁜 사람은 뺨 안쪽 피부가 푸른 길을 띄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입술 가운데가 거무스름했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책에서 배우기 전에 이미 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공부가 보이는 것과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할매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봄이 손보다 3배는 큰 옥년 할매의 손이 약초를 캐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뿌리째 뽑지 않고 줄기를 남겨 다음 해에도 자라게 하는 법, 채취한 뒤 바로 쓸 것과 말려서 쓸 것을 구분하는 법, 독성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가공하는 법. 저녁에는 촛불 앞에서 의서를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보미는 이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배울수록 보이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으면 솔바람골이 생각났습니다. 복례 할매가 어떻게 지내실지, 마을 사람들은 결국 땅을 빼앗겼는지, 엄진사는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우물에 독을 탄 자는 잡혔는지,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밤 보미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년 할매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매는 보미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망은 묵은 때 같은 기다. 씻어내지 않으면 몸에 쌓여서 병이 된다. 억울한 거 맞다. 서러운 거 맞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니만 상한다. 솔바람꼴을 구하고 싶으면 먼저 네 마음부터 깨끗이 해라. 보미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원망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망이 내 안에서 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고 2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옥년 할매를 따라 먼 마을까지 가서 아픈 이들에게 침을 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약을 다리는 시간을 외웠습니다. 맥을 짚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맥이 잡히지 않아 한참을 손목만 잡고 있었습니다. 옥년 할매가 보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함께 짚어주었습니다. 느껴지지? 네, 느껴져요. 그게 다 살아있다는 소리다. 보미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보미가 보이는 것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무언가가 보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간의 열인지 폐의 냉기인지 심화인지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빛 안에서 거짓이 보이면 그 거짓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보였습니다. 두려움인지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강요인지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옥년 할매는 그것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눈이 제대로 열렸구나. 보미가 19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옥년 할매가 말했습니다. 보미야, 이제 장터로 내려가 봐라. 보미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산속에서만 지낸 탓에 사람 많은 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매의 말은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능력은 산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 보미는 약초 보따리를 싸들고 밀양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온갖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생선 냄새, 된장 냄새, 땀 냄새, 기름 냄새. 보미는 처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에 너무 익숙해진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이 되었습니다. 약초를 내놓고 앉으니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어린 처녀가 약초를 판다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미가 아픈 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무슨 병인지 말하자 사람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녀 어디서 배운 것이냐? 맥도 안 짚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얼굴만 봤는데. 소문은 장터 특유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밀양 장터에 신통한 처녀 의원이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보미는 하나하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내어주고 다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늘어날수록 보미는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배운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보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굽은 어깨, 작은 체구, 거적대기 하나를 깔고 앉아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보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례 할매였습니다. 보미는 달려갔습니다. 할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 할매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것이었습니다. 보미가 손을 꼭 쥐자 할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미야, 보미 네가 살아있었구나. 복례 할매는 보미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보미도 울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할매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엄진사는 결국 솔바람골 땅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뒷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마을 4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했습니다. 우물에 독을 넣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관아의 거짓 문서로 땅을 빼앗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포주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관아가 뒤를 봐주니 어디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복례 할매는 방앗간마저 빼앗기고 밀양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보미는 복례 할매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열레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년 할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만 밝으면 소용없다. 마음이 밝아야 제대로 보인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 움직이면 안 된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혼자 달려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보미는 복례 할매를 데리고 장터 근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흩어진 솔바람골 사람들, 인근 마을에서 쫓겨난 이들,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억울함과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사연을 적었습니다. 이름, 마을, 빼앗긴 논밭의 위치와 크기, 날짜, 관련된 인물들. 종이 한 장이 되고 10장이 되었습니다. 10장이 20장이 되었습니다. 밀양 고을 5마을, 수백 명의 삶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보미는 그 문서를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솔바람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진사가 벌인 일의 규모는 보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밀양 고을 안에서는 답이 없다. 보미는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갈 길이 멀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쌓아온 것들이, 옥년 할매에게 배운 것들이, 복례 할매 곁에서 버텨온 날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미는 손에 쥔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미는 밀양 장터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2번째 골목, 포목전 옆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복례 할매를 모시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팔고 아픈 이들을 봐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복례 할매가 잠든 뒤 촛불을 켜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문서는 날마다 두꺼워졌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이었습니다. 밀양 고을 인근 5마을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억울함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단념한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들이 보미를 마주치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눈빛이었습니다. 보미는 사연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름, 마을, 빼앗긴 논밭의 크기와 위치, 날짜,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엄진사 하인에게 직접 협박을 받은 이들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관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전직 관아 하인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서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보미의 눈을 보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보미는 그 눈 안에서 결심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문서 더미가 손목 두께만큼 쌓였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3곳에 나누어 맡겼습니다. 복례 할매에게 한 묶음, 믿을 수 있는 전직관아 하인에게 한 묶음, 그리고 나머지 한 묶음은 자신이 직접 품에 지녔습니다. 한 곳이 없어져도 다른 곳에 남아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엄진사가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보미는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음을 평소처럼 유지하면서 눈끝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짐을 나르는 척하는 남자, 엿장수 행세를 하며 골목 입구에 서 있는 남자. 보미는 그 2사람의 눈을 흘겨보았습니다. 엄진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미는 곧장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한 바퀴 돌아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 할매에게 문서 묶음을 미리 약속해둔 장소로 옮겨달라고 속삭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미가 홀로 방에 앉아 촛불을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호지 문이 갑자기 찢겼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며 보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보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돈 앞에 굴복한 눈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지만 멈출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눈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도 보았습니다. 보미는 재빠르게 옆에 있던 무쇠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도둑이야, 사람 살려. 좁은 골목에 소리가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달아났습니다. 복례 할매는 이미 뒷문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보미는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장터에서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엄진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미가 위험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미가 모아둔 것들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포졸이 왔습니다. 보미가 엄진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엄진사 측이 먼저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을 따라 걸으면서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문서는 3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복례 할매는 안전합니다. 증인들은 약속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감옥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돌벽에서 습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보미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진사가 현감과 손잡고 있는 이상 밀양 고을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이 있어야 한다. 이 고을 밖에서 와야 한다. 보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보미는 그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안에서 보미가 오래 보아온 것과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눈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보미에게 치료를 받은 적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수행원이었습니다. 보미가 자신의 아내를 살려준 이후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밀양 인근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보미는 곧장 복례 할매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매는 약속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늙은 대장장이의 집 창고였습니다. 보미를 보자 할매는 말없이 품에서 문서 묶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보미는 세 곳에 나뉘어 있던 문서를 한데 모았습니다. 진술서 수십 장, 위조 문서의 증거를 기록한 장부, 우물에 독을 탄 자의 이름을 아는 증인 둘의 서명까지. 보미는 그것을 정성껏 접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소는 밀양 고을 외곽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수행원이 안내해 준 곳이었습니다. 보미는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선비 차림을 한 사람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거짓에 분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속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보미는 그 눈 안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라는 것. 암행어사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암행어사의 규율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알았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암행어사는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처녀가 들고 온 문서를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 이 문서에 적힌 것이 전부 거짓이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수백 명의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도 그 눈을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빠르게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문서 중간쯤에서 암행어사는 읽던 것을 멈추고 보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거운 진지함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저 읽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암행어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았소? 보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다시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암행어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밀양 고을 인근 5마을을 직접 돌았습니다. 보미가 적어준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 협박을 받은 사람들, 우물 사건의 목격자들, 그들의 진술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문서의 원본과 보미가 확보한 위조 증거를 대조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엄진사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엄진사는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불태우려 했고 증인들을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미가 문서를 3곳에 나누어 맡겨두었던 것이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엄진사가 한 곳을 찾아내 불태웠지만 나머지 2곳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증인들도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밀양 현감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짐을 꾸려 고을을 빠져나가려던 현감은 암행어사의 명으로 성문 앞에서 붙들렸습니다. 현감의 얼굴에서 보미는 오래전부터 보아온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탐욕과 비겁함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분노보다 측은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보미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오. 직접 진술해 줄 수 있겠소?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미는 공식 진술 자리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솔바람골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장터에서 복내 할매를 다시 만나던 날부터, 2해 동안 문서를 모아온 과정까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미는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진술이 끝났을 때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요. 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것을 따라 걸었을 뿐입니다. 심판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엄진사와 밀양 현감이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죄상이 넘쳐났습니다. 솔바람골을 포함한 5마을에서 토지를 강제 취득한 것, 관하문서를 위조한 것, 우물에 독을 넣어 객성을 병들게 한 것, 보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협박하고 해치려 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관할을 사유화한 것. 조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엄진사는 사형이었습니다. 밀양 현감은 파직되어 멀리 귀양 보내졌습니다. 엄진사의 재산은 전부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이 밀양 고을에 전해지던 날 장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땅을 빼앗겼던 이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보미는 그 광경을 골목 어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들 안에서 보미는 처음으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것이 다시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빼앗긴 땅들이 제 주인에게 돌아오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솔바람골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밭에 다시 쟁기가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담장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비어있던 초가집에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암행어사가 보미를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수행원들이 함께였습니다. 조정에서 포상을 내리겠소.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한양으로 올라오면 의녀로 등용할 수도 있소.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사람이요. 보미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보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이 아니라 이곳에 있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보미는 솔바람골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려내야 할 얼굴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암행어사는 한동안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보미는 존경을 보았습니다. 보미는 그것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보미는 솔바람골로 돌아갔습니다. 복내 할매가 방앗간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보미는 거기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없어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이들이 왔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왔습니다. 먼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보미는 하나하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미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산에서 옥년 할매가 내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약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미가 아이의 맥을 짚으며 그 어미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옥년 할매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보미가 고개를 들어 할매를 보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가려 했습니다. 할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환자 먼저 봐라. 보미는 다시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약방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소나무 숲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량이 실려왔습니다. 잘했다. 진짜 잘했다. 할매, 제가 잘한 거 맞나요? 더 빨리 움직였으면 사람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요. 옥년 할매가 보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모든 때가 있는 기라. 네가 15에 나섰으면 아무것도 못했다. 19에 나섰으니까 이긴 기야. 보미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할매, 저 처음에는 제 눈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귀신 씌었다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보이냐고 왜 나만 이렇냐고. 옥년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처음엔 다 그렇다. 하늘이 준 게 뭔지 아직 모를 때는 짐처럼 느껴지는 기라. 근데 니는 그 짐을 버리지 않았잖아. 그게 전부다. 보미는 솔바람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원된 초가집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례 할매가 방앗간에서 나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낮은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였습니다. 보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이 고마웠습니다. 그 눈이 없었더라면 솔바람골은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땅도 없이 흩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복례 할매는 장터 바닥에서 손을 내밀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보미는 약방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소나무 숲 위로 올라왔습니다. 달빛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소량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보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환했습니다. 그것은 달빛이기도 했고 솔바람골의 불빛이기도 했습니다. 복례 할매의 눈빛이기도 했고 옥년 할매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들이기도 했습니다. 억울함이 걷히고 희망이 켜지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보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누군가 찾아오면 그 얼굴을 들여다볼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걸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미의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눈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솔바람골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들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자장가처럼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맑으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길이 보인다고. 보미는 하늘이 준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이어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복례 할매가 함께했고 옥년 할매가 함께했고 억울함을 용기로 바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진 것이 짐처럼 느껴지신다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늘이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준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쓰임을 찾지 못했을 뿐 버려야 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봄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5살에 마을에서 쫓겨난 아이였습니다. 귀신 씨였다는 말을 들었고 흉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하늘이 준 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갈고 닦아 결국 수백 명의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유독 예민하게 느끼는 것, 오래 혼자 안고 다닌 것, 짐처럼 느껴져서 차라리 없었으면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늘이 여러분에게만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성여행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